최종 수준. 자, 파동의 아니요. 속력 설명해 볼게. 네. 파동의 속력의 식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이에요. 와. 자, 파동의 속력 V는 T분의 S. 이건 알잖아. 이거를 한 번 진동을 기준으로 갈게요. 뭐를 기준으로 간다? 한 번 한 번 진동.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 T.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라 불러? 람다. 그래서 T분의 람다라는 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주기를 뒤집은 값이 진동수였죠. 그럼 주기 뒤집은 게 진동수니까 F 람다. 그래서 니들이 알고 있는 식이라고. 그래서 V는 T분의 람다, F 람다라는 식은 그래서 나오는 거라는 거. 전혀 새로운 식이 아니라는 것. 자, 파동의 굴절을 해보겠습니다. 굴절은 왜 일어나죠? 경계면에서 꺾이는 게 굴절이에요. 맞아요. 뭐 때문에 경계면에서 매질에 따라서 뭐가 파동에 전달되는 속력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인다라는 거. 빠른 쪽으로 꺾여요? 느린 쪽으로 꺾여요? 느린 쪽. 빠른 쪽으로 비스듬하게 들어갈 때 얘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긴 막대기가 긴 막대기가 있는데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저게 사람이 1번, 2번, 사람이 3번이가 이렇게 긴 막대기라 치자고. 여기가 이렇게 반환점이 있어요. 이걸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누가 빨리 뛰어야 돼요? 1번 중하고 3번 중에서 3번. 3번이 빨리 뛰고 1번이 천천히 뛰죠? 네. 그럼 어느 쪽으로 꺾여요? 1번 쪽으로 꺾여요? 3번 쪽으로 꺾여요? 1번. 1번 쪽으로 꺾이죠? 그러니까 빠른 쪽으로 꺾이는 거야?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야? 느린 쪽으로. 느린 쪽으로 꺾이죠? 아. 그래서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라고. 이해돼요? 네, 느린 쪽. 여러분 굴절이 돼도 뭐는 진동수는 안 바뀝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초에 몇 번 흔들리냐는 거야. 이 흔들리는 건 파동이 만들어질 당시에 결정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소리가 공기 중에하고 물속에서 당연히 소리의 성력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진동수잖아요. 내가 음악을 들어야 그 음악을 듣고 있다가 잠수를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소리가 조금 약해지고 작아지긴 하지만 소리는 들리거든요. 그 음악 소리의 음이 달라져요? 그렇진 않아요. 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굴절이 돼도 진동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진동수가 안 바뀐다는 얘기 모두 주기도 안 바뀐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굴절할 때 뭐는 안 바뀐다? 진동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요.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진동수가 바뀐다라고.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 고등학교에서 많이들 틀린다고. 왜 틀리는진 몰라 나는. 자, 여기가 공기라고 하고요. 여기가 물이라고 할게요. 빛이 들어갈 겁니다. 뭐가 들어가요? 빛. 빛은 공기 중에서 빨라요? 물 속에서 빨라요? 공기. 물 누구야? 아까도 했는데.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기체, 액체, 고체를 걸수록 느려진다고 얘기했죠? 네. 빛이 대표적인 전자기파잖아. 공기에서 빠르고 빛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면 느려진다고 기억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각도가 따져야 되거든요. 경계면에 수직을 세운 선을 뭐라 불러요? 법선이라 부르죠. 항상 각도는 뭐랑 이루는 각이라고? 법선과 이루는 각이야. 그래서 이게 입사각입니다. 자, 그러면 안 꺾이면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물에서 빨라요? 공기에서 빨라요? 공기에서 빠르죠. 근데 빠른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느린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그럼 물 쪽으로 꺾여야 되죠. 네. 그럼 아래쪽으로 꺾여야 돼? 위쪽으로 꺾여야 돼? 아래쪽. 아래쪽으로 꺾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굴절각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1분은 반사하고요. 1분은 굴절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런데 요 각을 크게 하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공기에서 빨라서 물에서 빨라서 빛은 공기에서 빨랐지. 빠른 쪽이 각도가 컸어 작았어? 컸죠. 네, 빠른 쪽이 각도가 크고 느린 쪽이 각도가 작은 거야. 네. 이 빠르기에 따라서 각이
빠르게 되면 각도도 커지긴 하거든요. 근데 각하고 빠르게가 비례하진 않더라고. 확인해봤더니. 근데 확인해봤더니 각의 사인 값하고 속도하고 비례하더라고. 뭐하고 비례한다? 사인 값. 각의 사인 값하고 속도하고 비례하더라고.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든 거야. 그게 스넬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스넬 법칙. 굴절 법칙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스마일 법칙이 안 좋아요. 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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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멜 말고. 스넬이 아니죠. 자, 굴절의 법칙을 뜻합니다. 와. 자, n 1, 2 일단 다 쓰고 얘기할게요. sin r분의 sin i. r은 굴절각, i는 입사각. 자, 1에서 2로 들어갈 때 굴절률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라고 읽어.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라고 읽어요. 1에서 2로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네. i는 1의 각이에요, 2의 각이에요? 입사각이잖아. 1의 각이고 r은 굴절각이니까 2의 각이죠. 는 v2분의 v1 2의 속도 1의 속도. 여기 봐. 2의 각이고 1의 각이고 2의 속도고 1의 속도지. 2, 1, 2, 1이야. 그럼 이건 비례야 반비례야? 2, 1, 2, 1 같은 라인에 나왔다고. 비례죠. 그래서 각의 사인 값하고 속도가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굴절이 돼도 진동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V는 F 람다 배웠잖아. F가 일정하면 V하고 람다가 무슨 관계야? F가 일정하면 V하고 람다하고 무슨 관계냐고? 비례 관계지. 그럼 여기도 뭐가 돼? 람다 2, 람다 1이 되겠지. 비례니까. 맞아? 네. 는 여러분들 굴절률의 정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절대 굴절률, 굴절률의 정의. 굴절은 기호가 n입니다. 얼마나 많이 꺾이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하는 게 굴절률이에요. 굴절률의 정의는 V분의 C예요. 뭐라고? V분의 C. V분의 C. C는 뭘까? 진공에서 빛의 속도예요. 뭐라고? 진공에서 빛의 속도. V는 매질에서 빛의 속도예요. 그런데 뭐가 상수죠?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가 상수예요. 3 곱하기 10의 8제곱이라고. 그럼 얘가 상수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예요? 얘가 상수면 n하고 v는 무슨 관계냐고? 반비례 관계잖아. 반비례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2, 1, 2, 1, 2, 1 들어갔잖아. 이게 비례니까 그지? 그럼 뭐로 들어가야 돼? 1, 2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게 스넬 법칙이라고. 통째로 기억해. 되게 중요한 식이야. 오케이. 여러분 굴절률이 크다라는 말은 속력이 빠르다 느리다. 이런 씨. 반비례잖아. 일부러 그런 거예요. 목소리. 그래서 굴절률이 크면 속력이 느리다라는 거. 스넬 법칙 까먹지 말고 외워. 통째로 다 n1, 2는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v1은 n1분의 n2는 람다1분의 람다2분의 람다1. 맞아? 다 2, 1인데 뭐만? 굴절률만 1, 2가 되는 거라고. 맞아? 요거를 세타 2, 세타 1이라고 외워도 돼요. 세타 2, 세타 1이라고 외워도 돼. 2의 각, 1의 각 2, 1, 2, 1, 2, 1인데 뭐만? 굴절률만 1, 2라는 거. 맞아? 까먹지 마. 그렇죠. 근데 1, 2가 그런가. 말을 해 새끼야. 1, 2가 그 매질 1, 2 그거죠. 매질 1, 매질 2. 뭐겠니? 맞아. 이게 뭐라고? 스넬 법칙이라고. 뭐라고? 스넬 법칙이라고 그러는. 자, 굴절의 예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굴절에 얘 페이지 몇 쪽? 155쪽에 있는 거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전방사와 방통진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55쪽 몇 쪽이라고? 155쪽. 네, 155쪽 155쪽 자, 낱말은 굴절의 예 여러 가지 굴절이 일어나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설명을 해볼게. 많죠. 뭐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보기보다 깊어 보였다라는 거야. 얕게 보이는데 깊게 보이는 이런 것들 다 굴절과 관계되는 힘. 어항 속에는 금붕어, 동그란 어항인데 금붕어가 되게 커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개초kop해 보이고 이런 것 다 굴절이에요. 오아시스. 자, 일단 첫 번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나는 속담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맞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릴게. 일단 소리의 속도 음속은 온도가 높아지면 소리의 속력인 음속이 어떻게 된다? 빨라져요. 소리는 어디서 빠르다고?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라고. 일단 저건 알고 계셔야 돼요. 저게 왜 나오는지를 증명하려면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해야 돼서 그거는 나중에 일반 물리할 때 하는 거예요. 역률 뭐 이런 거 배워야 되거든요. 부피 탄성률 이런 거 배워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하시고요. 온도가 높으면 소리의 속도가 빨라져. 이런 식도 있어요. V는 331 플러스 0.6T 이게 온도예요. 이게 소리의 속도고. 그래서 저런 식도 있어. 알 필요 없어. 근데 이런 건 331은 몇 도에서 속도예요? 정도겠지 새끼야. 아유 진짜. 그래서 저런 식도 있는데 몰라도 되고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음속, 소리의 속력은 빨라진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낮이야. 영훈아? 네. 왜 팔은 받치고 난리야? 자, 낮에 여러분들 지표면이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여기서 소리를 지를 거예요. 안 꺾이면 사방으로 직선으로 쫙 퍼져나가겠죠? 네. 파동은 기본적으로 직진이니까. 그런데 어디가 위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네. 온도가 낮아지면 빨라져 느려져? 그래서 느려지지. 꺾인다고. 속력 차이가 생기니까. 맞아. 네. 빠른 쪽으로 꺾여 느린 쪽으로 꺾여? 빠른 쪽. 야, 이 느린 쪽 느린 쪽. 아이가 빠른 쪽에서 꺾인다고요. 느린 쪽으로 꺾이죠? 아 힘들어. 맞아. 네. 네. 아래가 빨라 위에가 빨라. 위. 네? 아래가 빨라요. 여기가 온도가 높으니까 속력이 빠른 거고요. 여기가 속력이 느린 거죠. 그럼 어느 쪽으로 꺾여요? 느린 쪽으로 꺾이니까 위쪽으로 꺾이겠죠. 그래서 살짝 위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럼 낮에는 소리가 위쪽으로 쏠리게 돼요. 와.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이 소리를 잘 들어요. 밤에는 거꾸로겠죠?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건 소리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라는 거. 오케이? 또 해안선에 나란해지는 파도도 굴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일단 요거 얘기할 때 파도라는 건 물결파거든요. 뭐라고요? 자, 깊을수록 물결파 속력이 빨라집니다. 여러분들 물결파의 속력은 어떨수록 빠르다고? 깊을수록 빨라. 깊이 제곱근의 비례예요. 굳이 얘기를 하면 몰라도 돼. 그런 건 파동의 속력, 파도의 속도는 뭐? 깊을수록 빠르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러한 해안선이 있어요.
여기가 육지예요. 여기가 바다예요. 자, 이렇게 먼 바다에서 일자로 파동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자, 이만큼 왔다 치자고. 이렇게 왔을 때 여기 부분은 여기 1번, 2번, 3번을 비교해보면 1번, 2번, 3번을 비교해볼게요. 어디가 제일 빨라요? 수심을 생각하시라고. 여기가 육지니까 여기 육지가 가깝죠? 3번. 여기 멀고 여기 멀잖아, 그치? 그럼 여기가 제일 가까운 게 얘가 제일 느려요. 맞죠? 네. 그래서 꺾인다고. 어느 쪽으로? 느린 쪽으로. 2번 쪽으로 이렇게 꺾여야겠죠? 여러분 또 중요한 건 진행 방향하고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파면하고는 수직이에요. 뭐하고 뭐는 수직이라고? 진행 방향 파면 수직이에요. 이게 파면이거든. 파면은 보통 마루. 여기가 다 마루야. 거품 일어나는 거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마루. 전부 다 마루를 쫙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바로 오다가 수심이 얕아지고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살짝 이렇게 2번 쪽으로 이렇게 꺾이겠죠. 맞아? 그럼 이 꺾인 놈하고 수직하게 선을 한번 만들어봐. 얘랑 수직하게 얘랑 수직하게. 그럼 대충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 해안선하고 파면하고 일치하게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파도는 해안선하고 나란하게만 와요. 이 이유 때문에. 이해됐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사진 봐봐. 155쪽에 있는 해안선하고 파면이 나란하게 보이잖아. 그치? 이유가 뭐라고? 깊을수록 파도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그 굴절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됐어? 네. 또 신기루 보여드릴게. 뭐 보여줄 거다? 신기루. 한 장 넘겨. 한 장 넘기면 157쪽에 신기루가 나와요. 사진 봐봐. 157쪽에는 사진. 157쪽 오른쪽에는 사진 봐봐. 뭐가 보이니? 맨 위에 있는 사진. 자동차가 보이지? 네. 거기 아스팔트잖아. 그치? 네. 근데 아스팔트 바닥에 뭐가 보여? 자동차의 반사된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네. 그럼 거기 뭐가 있는 거야? 물운동가 있는 거지? 네. 물 없어. 응? 개뜨건 사막 한가운데. 여기가요? 응, 물 없어. 물이 없는데 바닥에서 자동차가 비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걸 신기루라 부르는 거야. 물이 있는 듯이 가봤더니 물이 없네? 이거는 굴절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자, 여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소리는 공기에서 똑같냐? 아니야. 소리낸다. 빛은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빛이 그만큼 빛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 퍼져 있기 때문에 빛이 가면서 덜 부딪혀. 그럼 빨라진다고. 그래서 빛도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에서 빨라요. 오케이? 빛도 어디서 빠르다고? 공기 중에 온도가 높은 쪽에 더 빠르다고. 빛의 속력이. 오케이? 네. 자, 신기루 설명할 거예요. 이거 할 때 빛의 속도는 공기 중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빛의 속도도 빨라진다고. 공기 중의 속도. 오케이? 봐, 이거 봐.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한낮이야. 개 뜨거워. 사막이야. 그럼 아래는 지글지글 끓겠지. 맞아? 여기 사람이 있었다고. 자, 이 빛이 이렇게 와요. 근데 아래쪽이 더 뜨겁잖아. 그치? 위쪽은 차갑고. 그럼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위쪽. 위쪽으로 꺾이지. 이렇게 직선으로 오던 빛이 이렇게 오던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어진다고. 그럼 이 사람은 여기서 현상을 생각하기에 이 나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비쳐 보이는 거. 그럼 바닥에서 뭔가 얘를 비춰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럼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물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저게 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게 신기루라고. 저게 신기루도 뭐라고? 거기 물 때문에 비쳐 보이는 게 아니라고. 물은 없어. 이와 같이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이 바닥에 얘가 비쳐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이해돼? 네. 이것도 뭐의 현상? 빛의 굴절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신기루. 이해됐어? 아, 에. 숙제 162쪽 163쪽 숙제예요. 넘어가자. 페이지 170쪽. 몇 쪽? 170조. 170쪽. 단원 이름이 뭐야?
전반사와 광통신. 전반사와 광통신이 나오겠죠. 전반사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워도 되죠? 네. 수업만 하면 조용해지는 사람들이 있어. 딴 얘기하면 떠들고. 그러게요. 너무 졸린데 어떡하지? 수업만 하니까 그지? 아, 졸음 듣고만 하나 살까 봐 뭐. 자, 뭘 졸음 그. 아니 그거 잘 잘게요. 자, 잘 깨워줄게. 아, 백수. 이렇게 때려줘. 아, 얼마나 아픈지. 전반사. 전반사는 반사에 꽂히면 안 돼. 네. 굴절이 안 되는 거야. 왜요? 일부는 굴절, 일부는 반사한다 그랬잖아 아까 그지? 네. 그럼 굴절을 못 해. 아 전부 반사. 그래서 반사만 돼. 그게 전반사야. 반사에 꽂히면 안 돼. 전반사는 뭐 굴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굴절이 안 되는 거야. 네. 일부는 굴절, 일부는 반사인데 굴절이 안 돼. 반사만 돼. 슬프네요. 난 너랑 이런 대화를 하는 게 더 슬퍼. 마스크가 축축해졌어. 왜요? 말을 많이 해서 찝찝하시겠다. 사랑이세요. 널 보는 게 더 찝찝해. 네? 어? 너무 아까 하시네. 그옷 소매도 약간 살짝 그렇대요. 엿 먹어라. 너나 해 새끼야. 니네들이 마주보고 얘기 좀 해. 내가 니네 모습이냐 새끼야. 내가 말 전달하고. 친하게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자, 이봐. 아유 경례야. 네. 새끼 끝까지 안 자는 척이야. 났어요. 와 대박. 네가 관호인 줄 알아? 안 났어요. 되게 따뜻한. 한우? 자, 관호. 김관호도 그래요? 관울줄이요? 김관호도 아닌 척하면서 뭐 다 하잖아. 아 맞아. 최동훈. 아이, 제가- 최동훈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 안 잤네. 이러면 안 잤는데요? 이 새끼 개억울해. 저 진짜 안 잤다니까요. 승질을 내 양아치 새끼가. 적반하장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 창고 내놓고 안 잤대. 그래서 이럴 수 있는 소리. 남들 다 쳐다보고 킥킥 웃고 있어. 본인만 보고 이러고 있다가 왜 자니? 안 잤는데. 안 잤는데. 저기 그러더니 또 자는데요. 안 잤는데요? 너 요즘 내 목소리가 자장가로 들리지 새끼야. 아, 나 이거. 안 잤는데요? 아니요. 지금 따뜻해서 지금. 최동은 맨날 여기 앉았어. 자, 힘들어. 아, 졸리다. 아 전반사 나만 듣고 있어. 초콜릿 하트. 깼죠? 난 잠을 안 자려고. 야, 내 수업을 돌린다고 하면 어떡해? 덥다. 안 졸려요. 여기저요? 그러니 화학생 수업을 더 들어요. 화학은 진짜 너무 많이. 화학 전멸이야 그냥. 그건 맞네. 그러지 않는 거. 전반사. 나가주세요. 나안 자. 니들이 문제야. 첫 잘하오잖아. 죄송해요. 전반사. 보자. 전반사. 아, 목 아파. 목 소리 좀 안 들리게. 니들이 졸면 졸죠. 난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 좋아요. 전반사 볼게요. 그만해. 원래 시원한 잠깨. 정신 산란해. 여기도 시원해. 자, 전반사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공기고요. 여기가 물이에요. 빛이 갈 거예요. 야, 경례 보지 마. 날 봐. 자, 이렇게 꺾이겠죠. 네. 맞아요? 네. 네. 빛은 어디서 빠르니까? 공기. 공기 중에서 빠르니까 각도가 커질 거라고요. 맞죠?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커질 거라고. 여기서 각도를 좀 더 키워볼 거예요. 입사각을. 그럼 굴절각도 커지겠죠? 여기. 오빠 해줄까? 영어로 욕해줘? 자, 그래서 입사각이 커져야 굴절각도 커졌어요. 그럼 내가 이 각도보다 더 크게 갈 거예요. 근데 굴절각은 이것보다 더 커질 수가 없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건 굴절이 아니잖아요. 네. 뭐예요? 그렇게 그냥 들어갈 수 없지 않나? 야 이 새끼야 여기서 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왔어. 이건 반사지 새끼야. 그렇게 안 돼요? 아니 절로 넘어가야 굴절이지. 못 넘어갔어. 아 그게 전반사인가요? 아니 넘어가지도 못하면 돼. 넘어갔다 그러면 돼. 사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아, 나 침착해졌어. 기준 잠을 깨우면 수업을 못하고 극한지고 수업을 시작하면 또 자고 초콜릿 하나 드릴까요? 나 하나. 얘가 졸린니 새끼야 왜 날 줘. 고마워. 왜 이렇게 고마워. 많아? 저 새끼 주면서 또 왜 이렇게 많아는 뭐야. 아, 저 형한테 드릴까요? 안 먹는 야 네. 직접 얘기해. 내가 네 모습 어디 갔지? 아니 근데 지금 줄 수 없을 상태 없는 상태. 그리고 현우야 네. 줄 때는 네 속마음은 숨기고 주는 거야.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왜 이렇게 많아는 뭐야 새끼야. 받는 사람 민망하게 주지를 말든지. 방민방향 괜찮아요. 그 주고 욕 먹는 거라고 새끼야. 아, 이상하진 않아. 민망하진 않아. 네 너만 그렇고 새끼야. 너는 그게 없으니까. 아 얘 뭐야. 시키시라고. 수업을 못해. 아니 첩자 새끼들 이렇게 많아. 아, 그래서 왔습니다. 아유. 자, 요 각이 임계각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인계가. 이해가 IC. C는 크리티컬. 콜시는 줄 알고. 스컬이 뭐예요? 아이씨. 한계적인, 임계적인. 아 치명적인 그건 그만돼 있어. 치명적인. 넌 단어가 왜 야시시한 단어만 기억해? 그 게임에서 많이 나와요. 이해는 크리티컬 탓이라고 알겠다고. 오빠 그런 뭐라 취향 했었는데? 그런 취향이야. 뭐라 했어 근데 크리티컬한 거. 자, 치명적인. 그만해. 요게 골절각은 그때 몇 도예요? 90도겠죠. 저 임계각으로 들어갔을 때 스넬 법칙을 한번 쓸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매질 1이 되겠네요. 물이. 그죠? 1에서 들어간 거니까 여기가 매질 2가 될 거예요. 얘 골절률 N2라고 할 거예요. 얘 골절률 N1이라고 할 거예요. 자, 스넬 법칙 갑니다. 사인 R 90이잖아. 네. 분의 사인 임계각 IC는 여러분들 굴절률은 뭐 분의 뭐였어? 람다 2분의 그건 파장이잖아 새끼야. 굴절률 N이잖아 이씨. N N 한 분의 N2. N2였단 말이야. 맞아? 네. 자 사인 90도 얼마야? 1이야. 그러면 사인 IC 임계각의 사인 값은 N1. 왜? 공기는 보통 굴절률이 얼마야? 1이거든. 오. 빛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나 진공 중에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공기의 굴절률 보통 얼마로 얘기해? 1로 얘기한다고. 거의 공기만 나와 요게. 그래서 임계각의 사인 값은 굴절분의 1로 구한다라는 식이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돼? 임계각보다 커야 돼. 여러분 이거 는을 넣어도 되긴 돼요. 이건 관점의 차이일 뿐이야. 는을 넣든 안 넣든 상관은 없어. 두 번째, 어디가 빨라요? 물이 빨라요? 공기가 빨라요? 뭐가요? 소리 빛이요? 공기요. 네, 공기가 빠르죠.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갈 때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간 거야?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간 거야? 속력이 느린 쪽에서 속력이 빠른 쪽으로 갈 때만 일어나요. 속력이 빠른 곳이 어떻게 된다고? 각이 커진잖아, 그치? 네. 그럼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갈 때 각이 커지니까 특정 각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속력이 느린 쪽에서 속력이 빠른 쪽. 속력이 느린 건 굴절률이 큰 거야, 작은 거야? 굴절률하고 속력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였잖아.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갈 때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속력이 느려 굴절률이 커 그런 매질을 밀한 매질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일어난다고. 뭐가? 전반사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전반사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고등학교 때. 왜 처음 꼭 수능 기억하셔야 물리 돼. 1번은 어렵던 그 쉬운 게 아니던데요? 아? 수능 그 물리 1 있잖아요. 1번이 뭔데 5번에?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벡터와 스칼라 그게 아니었어요. 요즘 가끔 뭐야 그것도 내요. 빛 나오지 않았어? 그럴걸요? 네가 몰라서 그래서 개준 거예요. 그래요? 네. 정답률 90% 나올 거예요. 쌤 보셨어요? 안 봤어요? 왜? 근데 어떻게 아세요? 안 봐도 알아요. 그래요? 우와. 숙제자 하실 수 정방도 있습니다. 나- 만들어서 고등학교 애들 모의고사 수업을 98년도부터 했어요.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모의고사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어야 불리는. 98년은 우리 태어나기 10년 전인데. 지겨워서 안 풀어요 이제. 수능 언제 시작됐어요? 수능 94년이야. 쌤은 그러면 난 학고사 학력고사 알아? 몇 번 얘기해. 과거 시험. 쌤몇 학번? 쌤 92학번이라고 하셨어요? 91학번이라고 학번을. 91? 이학번 내가 빠른이라서. 아 자. 아니에요. 전반사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전반사는 어디에 이용되냐? 전반사 이용 대표적인 게 뭐다? 광통신이에요. 뭐라고? 방통신. 광통신. 광통신은 유선통신이에요. 선이 있다고. 이 선이 광섬유예요. 뭐라고? 방송. 광섬유를 타고 빛에다 정보를 실어서 광섬유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광섬유는 그냥 유리예요. 뭐라고? 광섬유 유리예요. 그래서 잘 휘어진다 안 휘어진다? 잘 휘어져. 끊어지면 복구하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 안에 있는 유리를 클레딩이라 부르고 아니 코어라 부릅니다. 뭐라 불러? 코어. 바깥에 있는 유리를 레디 클레딩이라 불러요. 안에 있으니까 코어. 바깥에 감싸고 있는 건 클레딩. 오케이? 자, 빛의 정보를 실어요. 그리고 빛을 쏴요. 자, 여기서 바깥으로 안 나가요. 전반사. 여기서 또 전반사. 그럼 이 유리 안에서만 빛이 이동해 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 정보를 되게 빠른 시간 내에 한 곳에서 잘 수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선으로 쏘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야. 여기서 전반사. 여기서 전반사. 그래서 여기 간다고. 그러면 코어의 굴절률이 커야 돼요? 클레딩의 굴절률이 커야 돼요? 아! 레디 그래. 이런 개땡.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갈 때만 일어난다고. 네. 그럼 코어의 굴절률이 커? 클레딩의 굴절률이 커? 코 코어.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보다 크다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광통신의 장점. 빠르다 빨라요. 대용량의 정보를 빠르게 도청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광통신의 장점. 단점. 유리야 유리. 비싸요. 잘 휘어져 안 휘어져? 안 휘어져. 모양 변화가 어렵고요. 한번 끊어져 복구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페이지 173쪽 보세요. 클레딩. 나한테 얘기해. 쌤 어떻게 들으셨어요? 했다가 아니야. 쌤 되게 좋으시네요 귀가. 이 정도 누가 들으면 내 욕하는 건 잘 알아. 어느 정도 들리라고 아니 한 거야. 쌤 욕을 한 건 아니잖아. 나를 욕되게 한 거야. 아 그래요? 내 칠판 글씨가 잘못 써져 있으니까. 아. 능력과 잘 어울린 것 같아. 저 병든 탁식. 진짜 약간 그런 거 같아. 약간 마당하나 뭐? 마당을 따온 남편이 그 맞는 잎사귀 치킨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너무했어. 자, 니들은 치킨 아니야? 저희가 치킨이라고요? 먹죠? 니들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틀 안에서 잘 살고 있잖아. 어제 먹은 거.
치킨에 A4 용지 한 장 간대요. 어제 먹었는데 뭐야 이런 씨. 월드컵 할때 아 너랑 대하기 싫어. 말 시키지 마 새끼야. 왜요? 나한테 내 수업에 이상한 멘트 집어넣지 마. 수준이 떨어져. 치킨 넣는 얘기했더니 치킨 먹어 어제 먹었 이런 데. 유형만 편집 자 마지막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멘트 좀 바꿔 얘야. 지겨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유. 이거 하고 이거.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CMS 알림. 등록까지. 아니면 뭐 구독은 필요 없어요. CMS 등록만 해주세요. 좋은데. 시즌에서 등록하는 건 나랑 직접적인 관계 없어. 차라리 나한테 풍선을 날려 새끼들. 아, 자, 계좌이체. 아이고. 그만해. 맞아, 제돈 주세요. 그만하라고. 페이지 173쪽을 보시면요. 잠시만. 전반사의 유형이 나오죠? 네.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뭐가 있어요? 처음에 나온 게. 프리즘. 예, 직각 프리즘, 전반사 프리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거울보다 또 좀 더 좋아요. 이유가 그 직각으로 들어가는데 유리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유리가 굴절을 끄고 공기가 굴절이 작으니까. 근데 전반사는 여러분 유리가 있잖아요. 이 거울 있잖아요. 거울이 뭐예요? 거울. 거울은 유리가 있는데 유리 한쪽 면 뒤에 뭐 음막을 입힌 거예요. 살짝. 아. 금속을 통과 못하니까 튕겨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일부 빛이 그 음막에 흡수가 돼요. 일부 빛이. 근데 전반사 프리즘은 흡수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다 반사시키는 거 튕겨내는 거라고. 시끄러. 그래서 얘는 전반사 프리즘을 사용하는 게 거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빛이 많아져요. 선명해진다고. 그래서 쌍안경 같은데 거울을 쓰는 것보다 뭐를? 전반사 프리즘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더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서. 이해돼요? 네. 삼각기둥 모양이에요? 응?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 프리즘은 아니 당연히 입체적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얘야. 아니 딱 그 이런 모양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하는데? 아까서 너가 다른 열어봐. 모양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상각형. 이등변 삼각형. 아 스글로마.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어떤 게 보석의 값어치를 결정해요? 일단 사이즈. 보통 다이아몬드의 사이즈는 캐럿이 결정하잖아요. 캐럿 숫자가 클수록 기하급 수적으로 단위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누가 깎았냐에 따라서 어떤 장인이 깎았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져요. 누가 깎냐에 따라서 더 반짝이냐 덜 반짝이냐 결정되기 때문에 누가 깎는지 각인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은 알아요. 그 회사에서 누가 깎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깎았다고 속여서 팔면 그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아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석 세공사 같은 것들이 보면 다 알아요. 누가 깎는지. 깎은 면만 보도 안다고 하는데 뭐. 다이아몬드가 전반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들어간 빛이 다 사방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눈 쪽으로만 나오게. 그래서 되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각도를 조금만 달리해서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보석은 빛나야 되잖아. 반짝반짝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석이라 봤는데 뭐 시커멓죽죽하고 그냥 그럼 보석의 값어치가 별로 없죠. 희귀성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건 다이아몬드 내부에서 전반사가 잘 일어나서 정면적으로 대부분의 빛이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이것도 뭘 이용한 거다? 다이아몬드 세공도 전반사를 이용한 거라는 거. 오케이, 이해됐어? 다 했다. 페이지 몇 쪽 숙제예요? 180쪽, 181쪽 숙제인데요. 181쪽에 있는 8번과 9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181쪽에 있는 8번, 9번 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숙제하세요. 자지 말고 이것들아.